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에서 한 부르고뉴까지 3시간에서 3시간 반 사이로 걸립니다. 네. 이제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도 좀 북쪽 산지에 속한다. 북쪽이라는 거는 뭐 품종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좀 서늘하고 남쪽보다도 훨씬 더 좀 서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산도 좋고 좀 여리여리한 그런 와인들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부르고뉴 이게 보면은 엄청 길어요. 네. 우리가 흔히 좀 고급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꼬뜨드니, 꼬뜨드본 요 두 개에 몰려 있는데 사실은 생산량이나 그 와인 산지의 크기는 밑에가 더 커요. 꼬뜨 샬로네즈랑 마코네 이런 데가 엄청 큽니다. 진짜 꼬뜨드니, 꼬뜨드본은 얼마 되지 않아요. 특히 꼬뜨드니는 보세요. 지금 요거밖에 안 돼요. 위쪽에는 꼬뜨드니, 세계 최고의 레드 와인을 만들죠. 남쪽에는 이제 꼬뜨드본, 세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좀 가성비 와인들이 있다. BGB 도매는 제가 벌써 알리고떼하고 그 부르고뉴 벌써 2번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이 그래도 나름 BGB에서 3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GB 그 도면 설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제 끼배죠. BGB 뉴생조즈 레 샤모아 2020 품종 피노누아 100%고요. 등급은 AOC 뉴생조즈 빌라주급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14도 꽤 높아요. 근데 나중에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알코올 절대 안 친다는 거. 네. 자, 특징은 뉴생조즈 마을 위쪽 고도가 높은 레 샤모아 단일 포도밭의 피노누아로 만들어 한층 깊어진 스파이시함과 과실의 집중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뉴생조즈 빌라주급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레 샤모아라는 단독 밭이에요. 단독 포도밭에서 나온 그 포도로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빌라주급보다 조금 더 뭐 윗급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나름 그 프리미어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단일밭의 그 때로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싱그러운 계피, 감초, 팔각 등 고급스러운 향신료 터치가 인상적이며 화려한 보라색 꽃향과 검은 체리, 블루베리, 까시스 같은 풍부한 검은 과실향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입안에서는 높은 산도와 풍만한 과실감이 균형을 이루며 진한 꽃뜨드니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요게 좀 포인트입니다. 진한 꽃뜨드니 스타일. 그러니까 뉴생조즈가 원래도 이 꽃뜨드니 중에서는 좀 진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에는 쌉싸름한 미네랄리티가 깔끔하게 남아서 음식과의 페어링도 아주 좋습니다. 볼이 넓은 버건디 잔에서 즐기시면 레지오날급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구조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유니버셜 같은 작은 잔에 마시면은 그 향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여러 잔을 테이스팅 해봤는데 확실히 볼 넓은 버건디 잔, 또 여긴 좀 좁고 그래야지 향을 집중도 있게 착 맡을 수가 있어요. 마시기 1시간 전에 오픈하여 더욱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을 경험해보세요. 저도 지금 1시간 전에 열어놨습니다. 추천 페어링은 오양장육 등 중식, 오양족발, 훈제오리 등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향신료 터치가 좀 있는 음식들을 제가 추천해놨어요. 왜냐면 워낙 그 스파이시함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향신료가 좀 있어주면은 같이 이게 좀 확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뭐 당연히 그냥 일반 뭐 고기라든지 뭐 다른 것도 상관없고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워낙 또 부르고뉴 와인 또 섬세하다 보니까 뭐 그냥 먹어도 문제가 없고, 저희는 오늘 족발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족발하고 같이 한번 페어링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테이스팅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색을 한번 볼까요? 그냥 막 투명하거나 그런 색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옅어요. 이게 막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그 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뉴생조즈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섹시해. 그러니까 망사 검은 옷 입은 그런 느낌? 너무 야한가? 아무튼 좀 그런 섹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한 루비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빈티지가 2020인데 2020이 또 굉장히 좀 덥고 좀 파워풀한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겉에가 디스크가 핑크핑크해요. 아직 뭐 숙성이 진행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미 향이 코를 막 찌르거든요. 여기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과실의 집중도가 벌써 느껴집니다 지금. 야. 아이고 좋네요. 이게 피노누아죠. 아까 처음에 따자마자 제가 한번 향을 맡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싱싱한 그 검붉은 베리향 플러스 되게 또 싱싱한 그런 향신료 느낌, 막 초록초록하고 여러 허브 향도 느껴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1시간 열어놔서 그런지 조금은 싱싱한 거에서 살짝 익은 과실로 좀 넘어가는 그 찰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싱싱한 것도 있고 좀 익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좋네요. 그 고급진 향신료도 벌써부터 나기 시작하고, 그 레지오날급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이상 지나야 그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스멀스멀 쬐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고급지다고 얘기하는 게 그 좀 계피나 약간 달달한 그 계피 느낌이 있어요.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김 빠진 콜라라고 얘기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막 안 좋은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좀 찐덕한 꾸덕꾸덕한 그런 향신료 있잖아요. 그게 보통 뭐 고급진 그 꼬트드뉴에 있는 부르고뉴 와인에서 피노누아 와인에서 느껴지거든요. 네. 맡아볼게요. 회장님은 향만. 네. 산도 매우 좋아요. 산도가 진짜 아무 피노누아에서 이런 산도 느낄 수 없습니다.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산도를 좀 높은 와인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니생조주에서 이렇게 상큼한 산도 굉장히 좋고 입안에서도 그 좀 푸릇푸릇한 그 향신료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싱싱해요. 근데 지금 산도가 저는 이제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게 조금은 좀 뭐가 나 있어요. 살짝 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둥글둥글해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냥 실온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그냥 꽤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8도, 19도 막 이런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나는 좀 산도 튀는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온도를 낮춰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낮춰볼게요. 조금 더 오르면은. 일단은 헤일리님이 색이 진한 느낌이다. 약간 탁하고 진한 루비색, 살짝 보라색 느낌이다. 축축한 낙엽향도 살짝 나고 과실과 스파이시 향이 은은해서 좋다. 그리고 정우님이 니생조주 도드라는 특징이 뭐가 있나요? 나중에 다 얘기하긴 할 건데 일단 지금 딱 그냥 요 특징이 정말 니생조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검붉은 과실향 플러스 스파이시향. 그 다음에 약간의 구조가 좀 단단한 구조감. 그러니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피노누아끼리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던 이유가 너무 전형적인 그 모습을 잘 보여줘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헬리님이 산도가 좋은데 타닌이 잘 녹아있어서 먹넘김이 부드럽다. 피니쉬도 굉장히 기네요. 맞아요. 도코님이 마시자마자 과실 산도 교황님 픽이구나 느껴졌습니다. 그쵸. 이제 느끼실 거예요. 과실하고 산도만 딱 느껴도 이거 프랑스화하고 왜 이거 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진짜 니생은 1시간 미리 오픈을 하시고 네. 이렇게 좀 큰 잔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정말 전형적인 꼬뜨드니의 잘 만든 피노누아입니다. 그 과실과 그 향신료. 지금 제가 다시 따랐잖아요. 지금 또 그 좀 잘 익은 붉은 베리류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무조건 잔을 넓은 걸 쓰세요. 최대한 넓은 걸로. 이게 다릅니다. 향의 깊이가 달라요. 아니, 피노누아는 어쩔 수 없이 정말 향이 90%예요. 네, 그래서 향이 좋지 않으면 저는 그게 피노누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훨씬 더 고급져지고 좀 우아하고 좀 확 열릴 거예요. 더 풍성하고 나중에는 이제 꽃향도 막 나고 이럴 거거든요. 원철님은 지금 배고파 허겁지겁 수육과 먹는 중인데 잘 어울린다고 하십니다. 입에서 진짜 풍만한 과실. 진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딸기와 산딸기, 그러니까 붉은 과실 제가 다 체리, 특히 좀 약간 시큼한 그런 체리, 그런 거 쫙 짜가지고 뭐 향신료 뿌려서 먹는 느낌? 근데 막 산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산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거 산도 좀 둥글둥글해지면은 정말 고급져질 거예요. 한 1시간 있다가. 알코올은 어떤가요? 알코올은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오는 열감 때문에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입안에 이렇게 우물우물 머금을 때는 전혀 안 느껴집니다. 진짜 그냥 과실만 느껴져요. 헬리님이 장미향처럼 진한 꽃향도 나는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줄기를 썼던가요? 물어보셨는데 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는 안 씁니다. 네, 많이 안 쓰고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보통 쓰는데 홀번치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렇진 않고 기본적으로는 포도 알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줄기를 아예 안 쓰진 않아요. 좀 뭐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줄기 뭐 필요할 때 조금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많아봤자 뭐 한 10%, 20% 뭐 그 정도 좀. 와리니님이 저도 어제 부르고뉴 니생조주 비교 시음했는데 모두들 확실히 등급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니생조주가 훨씬 깊고 향의 변화가 다양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때로와의 차이기도 하고. 뭐 집중도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도 자체의 집중도가 좋다 보니까 더 좋은 와인이 나오는 거죠. 좀 더 등급이 높은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원철님은 어린 니생인데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서 좋다. 요거 진짜 맞는 말인 게 사실 니생조주 특징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니생조주 와인들은 빌라주급 정도 먹으면은 이게 좀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BGB 테이스팅하고 가장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알리구떼가 됐건 이거 부르고뉴가 됐건 요거 니생조주가 됐건 일단 부드러워요. 그래서 마실 때 부담이 없어요. 아마 제 와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와인은 부담 있는 와인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과실 산도가 좋으니까 부담은 없는 거죠. 보통 부담이 있다 그러면 와인이 좀 찐덕하거나 좀 느끼하거나 그랬을 때 좀 부담이 오는 건데 뭐 제가 하는 와인들은 그렇게 느끼한 와인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밸런스 좋은 와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0분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와인 딴지는 1시간 반 된 거예요. 향이 뭔가 차분해졌는데
차분해지면서 고급져졌어요. 잘 익은 그 과실로 좀 바뀌면서 좀 장미향, 그 다음에 제비꽃 같은 그런 플로랄한 것들이 이제 슬슬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 고급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향을 맡으면서 이게 피노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제 스파이시함이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좀 깨끗하게 납니다. 향에서도 뭔가 좀 산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향에서부터 상큼한 과실주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뇌에서 산도가 느껴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입안에서 찰지네요. 딸기나 막 체리 정말 그런 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뺨에다가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느낌이야. 막 엄청 찰져요. 막 입안에서 과실이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도 새오크는 안 쓰고 좀 사용했던 오크 플러스 이제 스테인리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퓨어한 그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실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살짝 좀 나무 느낌이 있어. 있어요. 그 약간의 그 삼차향이 좀 있습니다. 은은하게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좀 그런 부싯돌 같은 그 향도 좀 나고 화약 향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화약. 네. 온도가 지금 조금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온도 낮추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한 16, 17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온도를 낮추니까 그 튀는 산도도 살짝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막 산도가 죽은 게 아니고 너무 기분 좋게 진짜 딱 진짜 그 붉은 과실 정도의 산도니까는 딱 좋습니다, 지금. 그 알코올 도수 14도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잘 넘어갔다. 입안에서 감칠맛도 좋네요. 자, 그러면 1시간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아주 고급진 향들이 올라오죠. 어쨌든 좀 차분하고요. 지금 벌써 와인 열어놓은 지는 2시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지금 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은 완전 잘 익은 좀 붉은 과실하고 좀 검은 과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는 검은 과실이 좀 있는 듯 없는 듯 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검은 과실률도 같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또 향의 그런 다양함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붉은 과실이랑 검은 과실이랑 허브, 향신료, 그 다음에 플로랄까지 요게 다 지금 잘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미네랄리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부싯돌 같은 것도 계속 나고 철분향도 좀 느껴지고 입에서는 아직도 싱싱해요. 근데 좀 지금 온도를 좀 낮춰서 그런 건지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밸런스가 맞아진 건지 아까는 좀 톡톡 튀던 산도가 지금은 좀 둥글둥글해졌고요. 확실히 지난주에 부르고뉴를 하고 이걸 해서 그런지 과실의 그 집중도하고 풍만함 이거는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피노누아를 마시더라도 그냥 부르고뉴 레지오넬급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깊이감하고 이 풍성함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싱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2020이면은 사실 부르고뉴 이제 꼬뜨드니 피노누아 치고는 굉장히 영빈에 속하거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근데 마시기가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도 어려서 굉장히 싱싱하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리생조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300헥타르. 그 주브레 샹바르텐 다음으로 이제 꼬뜨드니에서 크죠. 네. 레드, 화이트. 근데 화이트는 2%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레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41개, 41개의 프리미에 크리. 많다. 많죠. 왜냐면 여기는 그랑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사네랑 막사네는 이제 프리미에 크리, 그랑크리가 다 없고, 픽상은 프리미에 크리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랑크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리생조주도 아직은 그랑크리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어디서 본 바에 따르면 여기도 어떻게든 그랑크리를 밭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제 다 뭐 너무 정해져 있어가지고 또 누구 그랑크리 달아주면 또 싸움 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만큼 좋은 밭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고요. 어쨌든 41개 프리미어 크리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만 보셔도 이쪽 오른쪽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옆에가 일단 본로만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리성조주는 거의 본로만의 취급을 받아요. 실제로 본로만에 있는 도민들이 여기 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성조주는 가격이 거의 본로만의 급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리성조주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가운데 밭에 프리미어 크리가 있고 양옆으로 빌라주급이 딱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오늘 하는 이 BGB 레 샤무아 이게 어디냐면은 요 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고 살짝 고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동쪽으로 딱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언덕이 이뻐요. 언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잘 받고 그래서 또 좀 서늘하고 그래가지고
또 와인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잘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밭입니다 여기도. 네, 그래서 요 밭에 있는 거를 저희는 지금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페어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혜정님 또 가져오시죠. 이게 홈메이드 족발입니다. 집에서 한 거예요. 집에서 혜정님이. 와. 진짜 밖에서 파는 거는 잘 어울려요. 근데 좀 더 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얘가 워낙 좀 그런 향신료나 과실이나 이런 게 진하기 때문에 좀 더 진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향신료가 좀 들어가 있는 중국식 볶음류 그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중식, 중화 요리. 주황님 밑에도 동파육 이런 거. 동파육이나 고추 잡채 이런 거. 1시간 반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열어놓은 지 벌써 2시간 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전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고 고급지고 향들도 계속 되게 다양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과실이 싱싱하다. 네, 그게 정말 특징인 것 같고 그거랑 좀 그런 초록초록한 허브 그거 플러스 되게 고급진 그런 계피랑 그런 장미향 그 두 개가 좀 얘를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뭔가 확실히 그 니생조주의 좀 그런 살짝 검은 느낌도 있어요. 좀 무게감이나 이런 것도. 향에서는 지금 되게 좀 차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에서는 되게 좀 활발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건 아니에요. 뭔가 풍만한데 활발해요 엄청. 그러니까 막 진짜 좀 혈액순환 잘 되는 그 피 같아. 혈관 같아. 진짜 빨개요 막. 그러니까 확실히 좀 피노누아 중에서는 좀 남성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남성 무용수 같은 느낌. 발레리노. 하늘하늘하지만 막 근육이랑 엄청 막 딱딱하잖아요. 그 선은 있는 딱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과실은 또 지금 너무 잘 익었어요. 입에서 진짜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향은 어쨌든 한 30분 전부터 차분한 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쭉 가고 입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입에서 진짜 완전 풍만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입에서 지금 너무 좋아요. 앱팅님께서 그래도 탄닌이 적정하게 있어서 짱짱하게 버텨주나 보군요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탄닌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고급져요 진짜. 이거는 꽃뜨드니에 정말 잘 만든 그래도 꽃뜨드니에서 니생조주가 그냥 허접한 뭐 AOC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런 빌라주급 AOC에서 수준 높은 밭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와인이 나온다. 이런 진짜 딱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꽃뜨드니에 잘 만든 빌라주급 와인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좋은 표본이다. 그리고 니생조주에 아까 전에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니생조주가 구조감이 있고 강하다, 숙성 잠재력이 있다 얘기했는데 정말 딱 그걸 잘 보여주는 와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 플러스 좀 활발함, 생동감 이거를 그 생동감은 저는 과실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딱 이 BGB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인은 당연히 지금 마셔도 좋고 제가 볼 때 한 몇 년 숙성시켜 놓아도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고급져질 거예요. 되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2시간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열어놓은 지 3시간 된 거예요. 밝아. 엄청 많죠. 진짜 고급진 그런 베리향 플러스 장미향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말린 장미. 저 깊은 곳에서 그 미네랄리티도 좀 느껴져요. 좀 그런 젖은 돌이나 정말 살짝 그 숲 속에서 나는 그런 서늘한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고급지다. 지금이 제일 좋네요 진짜. 향하고 잎에서 너무 딱 맞아요. 방금 제가 향에서 얘기했던 그런 막 밝고 막 그런 베리류 막 플로라 이런 느낌이 입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과실이 밝고 풍만하고 지금에서야 지금 딱 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1시간 열어놨는데 1시간 열어놓고 지금 2시간 지났거든요. 열어놓은 지 3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초반에는 약간 산도가 좀 튑니다. 근데 그 산도도 좋아요. 되게 그 상큼한 산도거든요. 그러니까 레드와인에서 정말 느끼기 힘든 그런 상큼한 산도인데 그런 산도가 탁 튀면서 하지만 또 그런 밝은 느낌 보여주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완전 싱싱한 스파이시함 플러스 싱싱한 과실 그런 걸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점점 차분해지면서 좀 그런 향신료나 그런 무거운 향들이 좀 더 발현이 돼요. 근데 입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점점 풍만해집니다. 과실이 꽉 찹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게 1시간 반 정도에서 크로스가 딱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딱 2시간 되니까 완전히 그 향하고 맛이 딱 일치하는 그래서 되게 향도 밝고 그런 붉은 베리나 플로랄 그거 플러스 약간 젖은 그 미네랄리티 그 다음에 약간 서늘한 느낌도 좀 있으면서 입에서는 완전 과실풍만한 그래서 딱 그 두 개가 딱 일치하는 그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음 한 2시간 오픈한 지는 한 3시간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1시간 열어놓은 거 말씀드렸는데 조금 빨리 드실 분들은 한 2시간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1시간 열어놓고 굉장히 천천히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건데 뭐 한 2시간 열어놓고 그렇게 천천히 먹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한 3분의 1, 한 4분의 1 남겨놓고 그 다음날 드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좋습니다.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섬세한 뉘앙스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조금 한번 시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 BJB 리생조주 이 레샤무아 어떻게 보면은 단독 밭에서 만든 와인인데, 저는 이 와인이 정말 리생조주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생조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구조감 있고 무게감 있으면서도 좀 과실 잘 드러내고 그리고 숙성 잠재력이 좀 있고 이런 와인인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빈티지의 그 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이거를 굉장히 좀 BJB 리생조주를 좀 추천을 하고, 그러면은 오늘 랜선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